여러분, 노후 준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아홉은 돈이나 연금 혹은 10억 만들기 같은 구체적인 액수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를 봐도 유튜브 알고리즘을 봐도 온통 얼마나 모아야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뿐이죠. 우리는 이걸 생존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과연 통장에 찍힌 숫자가 우리의 노후를 완벽하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최고급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에 가보면 의외의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가사노동을 대신해주고 최첨단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정작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조금 빠듯해도 동네 친구들과 매일같이 모여 투닥거리고 웃고 떠드는 어르신들의 인지 기능이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왜 자산의 총량이 노후의 행복과 정비례하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구조적이고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노후 준비의 핵심 변수, 바로 인간관계라는 자본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한계, 즉 정서적 외주화의 역설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현대사회는 돈만 있으면 돌봄도 말동무도 다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죠.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최고급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모든 걸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어요. 자본으로 구매한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계약관계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아주 영리해서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챙겨주는 것인지 아니면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관리해주는 것인지를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돈으로 산 서비스는 우리의 신체를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도 인간의 가장 본원적인 욕구인 소속감과 정서적 유대를 채워주지는 못해요. 내가 아플 때 달려오는 사람이 월급을 받기 때문인 것과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결국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는 노후의 외로움을 가장 비싼 값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감성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 넘게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를 아시나요?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좋은 관계였어요. 연구진은 고독을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정의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의 혈액 속에서는 염증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뇌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는 심심할 때 만나는 친목 도모 수중이 아니라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 만드는 필수 생존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비싼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로만 보면 가장 효율적인 건강 투자는 헬스클럽 등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더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은퇴 시점에 와서야 이 문제가 뼈저리게 다가올까요? 여기서 관계자본의 특수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변수 때문이에요. 금융자본은 운이 좋으면 단기간의 투자로 볼릴 수도 있고 부모님께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어서 채워 넣을 수 있는 자원이죠. 하지만 인간관계라는 자본은 사후적립이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상호작용, 사소한 오해를 풀어나간 경험, 서로의 밑바닥을 보여주며 쌓아올린 신뢰. 이런 것들은 돈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없어요. 은퇴 직후에 갑자기 외로움을 느껴서 목돈을 들여 동호회에 가입하고 사람을 사귀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맺어지는 관계는 얕고 깨지기 쉽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없이 인테리어만 화려하게 하는 것과 같죠. 젊을 때부터 유지해온 관계의 포트폴리오가 노후에는 그 어떤 보험 상품보다 강력한 리스크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권력의 구조가 바뀐다는 점도 직시해야 해요.
현직에 있을 때는 나의 직함이나 경제력이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는 힘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들도 주변 사람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은 하죠. 하지만 그건 지배하는 힘이지 연결하는 힘이 아닙니다. 은퇴 후 명함이 사라지고 오롯이 나라는 자연인으로 남았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의 지갑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매력, 인품,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편안함을 보죠. 돈으로 관계를 통제하려 했던 사람들은 돈의 위력이 떨어지는 순간 급격히 고립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경제적 자산을 사회적 가치나 타인과의 교감으로 전환하는 능력, 즉 자산의 질적 변환을 해내는 것입니다. 직함이 없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노후의 자존감을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후 준비가 돈이냐 관계냐 하는 이분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축적된 자본을 어떻게 인간적 유대로 치환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화폐 가치는 인플레이션이 오면 떨어지죠. 10년 뒤에 1억 원은 지금의 1억 원과 가치가 다릅니다. 하지만 신뢰와 유대라는 사회적 통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자가 붙고 가치가 더 커지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 상승 자산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노후 파산은 통장 잔고가 여원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은 파산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증명해줄 타인이 부재할 때 아무리 많은 돈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 여러분의 인간관계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스마트폰에 저장된 수천 명의 연락처 숫자 말고 내가 정말 힘들 때 혹은 부끄러운 실수를 했을 때도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세요. 그 관계의 밀도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진짜 안전망입니다. 노후를 위해 재테크 강의를 듣고 주식 차트를 들여다보는 시간만큼, 아니 딱 그 절반만큼이라도 가족과 혹은 친구와 눈을 맞추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니까요.